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2,907명.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며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이 신규 확진자는 10,000명대를 넘어 2만 명대가 됐는데요. PCR 검사도 한계치에 부딪히다 보니 선별진료소 검사 체계도 전면 개편됐는데요. 60세 이상이거나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통보받은 사람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를 하게 되죠. 네,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은 이 코로나19 대응 역할을 분담하게 됐습니다. 전국 400개에 가까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작했고요. 지정 병원은 이제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가까운 병원이 어딘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젠 고위험군 환자만 24시간 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에 배정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확진자는 재택치료로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고위험군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가 효과를 보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속 항원 검사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하며 검사와 진료 체계를 전환했습니다. 산복도로 주변 주민들이 도로 구조로 인해 사고 위험을 안고 산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0년째 지지부진하던 한국여고 명예전당 건립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명예전당 운영비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골프장 갑질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왔는데요. 김종률 의원이 지역 내 골프장의 지역 상생 경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22,000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부산 지역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틀 연속 확진자가 4자릿수를 넘어서는 등 연일 최다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세종을 넘어 지배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률은 지난달 첫 주 3.1%에서 셋째 주 32.6%로 껑충 뛰더니 마지막 주에는 77%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체계가 전면 전환됐습니다. 우선 보건소와 임시선별 검사소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호흡기 전담 클리닉 병의원을 지정 운영합니다. 호흡기 및 발열 증상이 있거나 방역 테스트용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오늘부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 병의원에 방문하시면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1일 신규 확진자는 1,280명. 이틀 연속 4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20명이 집단으로 감염돼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또 기존 집단 감염원 2곳에서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3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7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일반 병상 가동률도 45%가량에 머무르면서 병상은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 이용률은 조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입소하시는 분들을 잘 저희가 선별해서 배정을 할 계획이고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범위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부산 지역 2차 접종률은 84.5%, 3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산복도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두려움을 호소하며 도로 안전을 보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가 집을 덮칠까 두렵다는 주장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안수민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아파트와 옹벽 사이에 낀 승용차. 몰려든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봅니다. 지난 2015년 동구 초량동 산복도로에서 경사로를 내려가던 차량이 10m 아래로 추락해 아파트 단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쳤고 아파트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굴곡이 급격한 산복도로. 버스가 이 도로를 지날 때면 그 모습이 워낙 아슬아슬해 일명 산복도로 드리프트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정도입니다. 10m가량의 급경사면이 이어진 산복도로 바로 아래에는 아파트와 주택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는 주민들은 또다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산복도로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영주 아파트 바로 위에 있는 영주로입니다. 2층인 사람들, 3층 사람들 위에 쳐다보면 차가 굴러 떨어질까 싶어 항상 불안 속에서 잠을 못 자는데 결국 그분들이 20년, 30년을 살다 보니까 만성화돼가지고 그런데 눈 맞다고 쳐다보면 불안해합니다. 물론 도로 가장자리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과 차량 방호 울타리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두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로 열악하게 생겼습니다. 네. 이건 이제 구청에서 아니 시청에서 손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 다칠까 그게 위험해서 그 걱정이 많습니다.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면서 도로 구조를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m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밑에 사시는 아파트, 영주 아파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굉장히 위협을 느끼거든요. 추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1m 이상으로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재질 자체도 우리가 이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교체를. 군은 산복도로 주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 2일 오후 9시쯤 동래구 사직동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이던 택시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40대 A씨 등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우회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도로 연석을 넘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종합 치안 대책을 추진한 결과 5대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동기 대비 교통사고는 74건에서 38건으로 감소했고 부상자도 89명으로 50% 줄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범죄 발생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선택과 집중으로 경찰력을 배치해 민생침해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 야구 테마파크 내 조성될 예정인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사업 추진 이후 10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얼마 전 건립 추진을 위한 운영안이 한국야구위원회의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에 타게 됐습니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은 어떤 곳인지, 앞으로 건립 추진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차선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차선영 기자, 건립 예정인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어떤 곳인가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야구위원회인 KBO가 이 10년 전인 2011년 한국야구 100년, 이 프로야구 30년 기념 사업으로 이 명예의 전당 건립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명예의 전당 유치를 위해서 인천 등 이 수도권 도시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부산 기장군이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지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명예의 전당은 다양한 주제의 야구 스토리가 살아있는 야구 유물을 전시하는 상설 전시장과 한국 야구 성장을 이끌어온 선수들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완공이 된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 국내에서는 최초 사례가 되는 겁니다. 네, 건립이 추진된 지 10년을 넘기다 보니 네. 이제는 야구박물관 한국야구 110년, 또 프로야구 40년의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건립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네, 2014년 건립지로 기장군이 확정된 이후에 이 부산시와 기장군, KBO가 실시 협약을 체결했고 2015년도에는 이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사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KBO가 주체로 해서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형태인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요. 2016년에 KBO와 부산시 기장군이 이 조건부 승인에 따라서 재협약을 했을 때만 해도 이 내용으로 협약을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후 이 사업이 답보 상태가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KBO 부산시 기장군 간 의견이 갈렸고 그러는 사이 KBO 총재가 바뀌고 코로나 사태 등 여러 상황들이 겹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수년째 건립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는 위기감도 있었거든요. 건립 추진 운영안이 KBO 이사회에 어떻게 통과가 된 건가요? 네, 전환점은 지난해 6월 이 KBO 총재와 오규석 기장군수의 면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 투입안이 재논의되면서 이 사업 추진의 물꼬가 트인 건데요. 이후 명예의 전당 건립을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한 번 더 검토를 했습니다. 이 경제성 분석 결과 1 이상이면 경제성이 높다는 의미인데 이 BC 분석 결과 1.6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운영 기간에만 1,45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서 이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부산시와 기장군, KBO는 변경 실시 협약서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해 12월 기장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실시 협약서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이 운영비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가 건립비를 지원하고 또 한국명예전당의 관장과 사무 인력 등은 KBO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장군은 건물 소유권이 군에 있는 만큼 이 시설물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문제가 됐던 운영비 부분이 해결이 된 건데 그래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장군이 운영비 지원 등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KBO 이사회 변경안이 보고돼 통과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부산시의 심의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장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산시가 3월경에 이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부산시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최종 3자 협약을 할 수 있는 시간은 3월 이후로 보시면 최종적으로 변경 협약은 마무리가 될 것이고 기장군은 뉴욕 쿠프스타운과 같은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으로 한국 야구의 역사의 보존과 개성을 위한 국내 최초 공식 야구 박물관 건립과 한국 야구의 영웅과 역사를 헌정하는 명예의 전당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올해 5월 착공해 2년 후인 2024년 10월에는 준공될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확정을 계기로 정규 야구장과 리틀 야구장, 소프트볼 구장 등을 조성해서 2016년 야구 테마파크가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여자야구 월드컵과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등 국제대회가 열리기도 한 상황인데 여기에 명예의 전당까지 건립이 된다면 기장군이 한국 야구의 메카로 세계적인 야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부산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기장군이 한국 야구의 메카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차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기장군의회 의원이 지역 내 골프장의 지역 상생 경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장군에는 6군데 골프장이 있고 가장 큰 27개 홀 규모도 기장군에만 있다며 막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경영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내 골프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청소년 골프 꿈나무 선수 육성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산물 구매,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각종 사고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습니다. 보장 대상은 화재와 폭발, 붕괴 사고를 당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또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다친 만 12세 미만 어린이도 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도 포함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